말은요.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 발로 언론에 지금 나온 건데 이용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안 하면은 모양이 이상하죠.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피의자 전환을 아마 상당 부분 진척을 시켜놓고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직 의원을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한다. 네. 그럴 수 있나? 뭔가 있나? 뭔가 증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깜짝 놀랐어요. 자신감이 그거. 없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테고 만약에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그 후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모양도 이상해지는 거고요. 또 기소까지 했는데 무죄가 선고된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의지가 있느냐 도대체 검찰이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천천히 차근차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피의자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이제 진행한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검찰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검사까지 했고 그랬던 분이 그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참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검사 출신이어도 그게 얼마나 정치인이잖아요. 큰 정치인 이제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그 자리에 나서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알았다면. 발표는 그래서 본인이 안 했잖아요. 본인이 안 했어도 계속 그런 워딩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요즘 제일 웃기는 게 여기저기 나와서 박지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웃겨요. 이 양반이 스텝이 꼬이면서도 계속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이리 핑계대고 요새 유튜브 보면 그거 보는 재미가 꽤 있어요. 이분이 왜 이러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둘러대면서 이게 막 자기 이야기를 계속 땜빵하면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막 김어준 총수랑 하는 얘기들 보셨어요? 오늘 제가 트위터 날렸습니다. 너무 웃겼죠. 예. 아니 오래간만에 하셨네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지금 김어준하고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자 보고 당신 자격 없다. 나한테 그런 질문할 자격이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라디오. 네, 뉴스공장에서. 생방송인데요. 근데 그 생방송. 김어준 총수가 엄청 참더라고요. 네.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거기서 정말 한 방 날릴 텐데 이게 생방이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이 사람이 그 생방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무렇게 못할 거잖아라고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짠하더라고. 맞아요. 오죽하면 이럴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복싱 경기에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게 상태가 오죠. 그러면 이제 펀치를 날리는 각도가요. 완전히 다르고요. 마구잡이로 막 휘두르는 거거든요. 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하는 느낌. 너무 이상했어요. 앞뒤가 처음 시작하고 뒤가 또 달라. 네. 이분이 왜 이럴까. 지금 하여튼 국민의당이 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 거잖아요. 인터넷 검색 2번 한 게 다라고. 네. 이메일을 보냈다. 공당에서. 손수호 변호사님.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10번을 소환했습니다. 검찰에서. 네. 그걸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번을 소환을 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혐의를 못 잡고 있다. 이런 게 있고 확실한 확증이 있는데 아직 지금 진술을 못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다. 자백을요? 자백을. 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10번이나 부른 이유가 뭐겠냐고. 뭔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준서 부분에 대한 것은 구속영장을 치고 구속영장이 발부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준서 부분은 끝났어. 그러면 윗선을 캐는 거잖아요. 예. 근데 계속 불러. 그럼 뭔가 검찰이 잡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저는 했는데 이런 합리적인 의심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세요? 의원님 말씀은 언제나 합리적입니다. 아우. 정치해도 되겠어. 잘하실 거야. 이용주 의원 어쨌든 잠 못 이루는 밤이 지속될 것 같아요. 그죠? 이미 지금도 계속 그랬을 거예요. 더워서? 네? 열대야를 더욱더 강하게 느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이재용 재판에서 박근혜가 증인으로 소환됐는데 또 불출석했다고? 불출석한 건 아니고. 사유서 냈다고? 네. 이제 강제 구인한다잖아. 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럴 수 있었어요.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는데 하지만 이거는 실제로 가서 교도관이 데리고 나오면 되거든요. 구인할 수 있어요. 예. 근데 구인영장을 지난번에도 가지고 가서 안 왔잖아요. 네, 보여주면서 협조 요청만 한 거죠. 집행을 안 한 거죠. 못한 게 아니라.
그런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약간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구치소에 네. 구인영장 발부 시스템을 제가 압니다. 예. 제가 한번 당해봤습니다. 버텼구나. 그럼요. 안 나가려고. 왜냐하면 이제 불러뽕을 당한 거예요. 네? 불러뽕이라는 건 뭐냐면 검사가 불러놓고 면회 이런 걸 못하도록 검찰 유치장에 그냥 닫아놓고 조사 안 하고 시간 되면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굉장히 비좁아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는 뭐 어떤 사람도 불러뽕 당했다. 그걸 불러뽕이라고 해요? 예. 불러놓고 뽕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불러뽕이라고 그러는데 불러놓고 뽕 한 거야. 그 다음날 또 부르더라고요, 저를. 안 가겠다. 그때 검사가 누구냐면 김학의. 서울중앙지검 936호 검사. 전원주택을 좋아해요. 네, 그분. 전원주택을 좋아하셨던 분. 그래서 제가 안 나간다고 그랬어요. 그 89년도 미 대사관 그 사건 때. 안 나간다 했더니 바로 강제 구인. 네. 경비교도대라고 있거든요. 한 일개 소대가 몰려와요. 그럼 끌어 나가는 거야. 네. 그럼 끌려 나가는 거예요. 네. 제가 그때 비책을 썼죠. 갑자기 뭡니까? 모든 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다리. 웬일이야. 다 벗었어요. 진짜요? 네. 그러면 옷은 강제로 못 입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호송차를 타고 가면 호송차가 저희가 그때 서너 대가 나갔는데 그럼 여자 재소자도 있고 뭐 검찰 이제 그 검취라고 그러잖아요. 검사 취조. 그러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럼 모든 호송차가 못 떠나요. 그러니까 이제 옷을 왜 못 입혀요? 강제로 어떻게 입힙니까? 못 입혀요. 그러니까 와서 이제 나중에는 보안과장도 사정하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옷 벗고 다 벗어버리고? 예.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 거 벗으면 어떻게 못 한다는 순간. 걸? 그러면 나를 못 데려간다. 아우, 순발력. 그래서 1시간 동안 거기서 이제 검취 거부 투쟁을 한 거예요. 야. 그래서 나는 안 나간다. 1차 요구. 검사가 내 방에 와서 조사해라. 대학교 다닐 때 그런 거예요? 예. 야. 그랬더니 이제 뭐 어떻게 오겠어요. 그러면 사과해라.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은 검사가 사과하겠다. 불러뽕에 대해서? 예. 그러면 그 조건으로 나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호송차 4대가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1시간 넘게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발칵 뒤집히는 거죠, 다. 검찰청 무사에서. 모든 재소자들이 조사를, 그러니까 지연되잖아요. 그때 거기 있었던 분들이 다 그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을까? 지금 국회의원들 그 정청래가 그냥 옷을 벗어버리더라. 그래서 1시간 야. 반 후에 알았다. 그러면 나도 좀 양보하겠다. 검사가 사과하겠다고 했으니. 그래서 옷 입고 제가 나갔어요. 1시간 반 모든 재소자들이. 갔거든요. 때리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때는? 못 때리죠. 같은 방에 있대. 홍보방에 있었거든. 막 들어가가지고. 처음부터 독방에 넣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그 936호 그 김 검사가 탁 앉아있더라고. 그러더니 계장들 나가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보고 이제 호송죄를 풀어주라고. 교도관 둘이 있고. 그래서 딱 이렇게 팔짱을 딱 꼈어요. 그리고 꼬라봤어요, 이렇게. 그랬더니 담배를 한 대 탁 피더라고. 딱 끄면서 제가 대학생 피의자예요. 거기 검사예요. 어제는 제가 미안하게 됐습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립니다. 딱 그렇게 하더라고. 사과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럼 오늘 조사를 받겠습니다. 단, 저 오후에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오전으로 끝내주세요. 아니, 진술거부권 행사 하시면 되죠. 그래서 오전에 했어. 네. 1시간 반 정도가 하고 저 바쁩니다. 1시간 거기 반이면. 뭐 감옥 안에서 뭐가 바빠? 아니, 1시간 반이면 한 것도 안 해요, 진짜. 네.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서울구치소로 가가지고 늦은 점심을 혼자 먹었어요. 아니 근데 제가 일정이 바빴거든요. 옥중 투쟁위원장 뭐 이런 것도 해야 그래가지고 항소유 산원서 이런 거 일정이 바쁘기 때문에 그런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그 방법을 썼지만 다른 분들은 그 순간 그 방법을 못 쓰거든. 그러니까 그냥 데리고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박근혜는 그 방법 안 써도 자신이 못 나간다 그러면 강제로 데려나기가 어렵잖아, 사실.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지난번 이영선 재판 때도 나 못 나간다 그래서 구인장 발부했습니다. 아니, 그냥 못 들어온 거 아니에요? 문 열고 들어가가지고요. 이렇게 딱 앉고 나오면 돼요. 그렇게 했으면 가능하죠. 좋겠네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네. 물리적으로는 지난번에 그게 가능했던 불법은 거죠. 아니에요. 그럼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특히나 이제 특검에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 발부해달라라고 했더니 이미 발부해놨다. 그래요? 네. 재판장이 그렇게 할 정도로 의지가 좀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집행을 할지 여부는 약간 좀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 그러면은 뭐 교도관만 가나요? 아니면 검사도 같이 따라가나요? 강제 구인할 저도 때.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단 그 법규만 보면은 교도관이 집행한다고는 돼 있거든요. 교도관이 와요, 교도관이. 네.
근데 이제 검사가 옆에 뭐 같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니까. 검사가 안에 들어온 경우는 없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교도관이 설득 작업을 벌이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럼 아마 제가 봤을 때는 개옥과장 뭐 이런 분들이 가서 이렇게 설득을 할 겁니다. 대단하다. 그 사과 폭탄 만드는 그 기계가 그 감옥 가서도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제 방을요 못 잠궜어요. 왜요? 제가 순시 들어왔어요. 왜요? 왜? 아니 나 돌아다니고 싶으니까. 범털이네. 그때는 이제 시국 사범들이 이제 목소리 클 때인데요.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이게 굉장히 길어요. 1방부터 한 16방, 18방 이렇게 돼 있으면 원래 교도관들이 모자 쓰고요. 정복 입고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 긴 거리를. 근데 보통 가운데에 의자 놓고 앉아가지고 모자 벗어놓고 있거든요. 그럼 제가 불러요. 이것은 근무수칙 몇 조 몇 항 위반이다. 근데 교도소장한테, 구치소장한테 이르겠다. 왔다 갔다 해라. 미치지는 거지. 그러면 8시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럼 거기서 정치적 타협이 일어나. 그럼 내 방문을 열어라. 대신 내가 순시를 돌겠다. 모자 쓰고? 모자는 안 쓰고. 그리고 제가 돌아다녔어요. 아, 웬일이야. 근데 정 의원님 그때 그 기계가 지금도 그대로 있어? 어디 가서 다시 잡혀가면 그렇게 벗을 것 같아? 할 것 같아? 못할 것 같아. 그쵸? 정 의원님은 화성에 가서도 혼자 잘 살 거예요. 야 자, 결론 냅시다. 박근혜가 이재용을 왜 이렇게 만나기 싫어할까요? 아이, 그 만나기 싫어하는 게 아니라 둘이 막 같이 있는 거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기가 싫은 거죠. 좀 미안해하는 마음도 있지 않을까? 왜 미안해? 네? 서로 간에 왜 미안해, 그게? 어쨌든 결과적으로 미안하기보다는 네. 좀 부끄럽고 쪽팔리다. 아니, 이런 생각이 사람들, 그런가요? 시민들이나 사람들 앞에 네. 둘이 있는 모습을, 그리고 둘이 주고받는 얘기들이 나오는 게 싫은 거지. 아니, 최순실하고도 같이 있었는데. 계속 같이 앉아 있어요. 재판 같이 받아요. 유독 이재용은 절대 안 된다는 이유가 뭐냐 말이야. 벌써 두 번째나 거부했잖아, 이재용.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맨날 나오잖아요. 이재용이 구속되면 박근혜가 구속되는 거고, 박근혜가 구속되면 이재용이 구속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쌍둥이 피하면 같이 가게 피고인입니다. 돼 있어요. 아니, 그런데. 쌍둥이 운명이야. 그러니까. 그런 알겠는데, 박근혜한테 뭔가 물어보면 다 변호사가 대신 대답하고, 박근혜는 이하 동문입니다만 하고 있거든요. 이재용은 진술 거부합니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뭐 나올 게 없어. 지들끼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도 둘이 같이 있으면은, 실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번에 증인으로 나온다 하더라도 또는 끌려온다 하더라도 와가지고 전 증언 거부하겠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사실. 아마도 그런 상황 뭐 실제로 데리고 나온다고 해도 부인한다고 해도 그렇게 하고 끝날 제가 겁니다. 보기에는 그 자리에 나서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걸 자기가 알았다면. 발표는 그래서 본인이 안 했잖아요. 본인이 안 했어도 계속 그런 워딩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요즘 제일 웃기는 게 여기저기 나와서 박지원 의원님 하시는 말씀이 너무 웃겨요. 이 양반이 스텝이 꼬이면서도 계속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이리 핑계대고 요새 유튜브 보면 그거 보는 재미가 꽤 있어요. 왜 이분이 왜 이러실까 생각이 들 정도로 계속 둘러대면서 이게 막 자기 이야기를 계속 땜빵하면서 또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막 김어준 총수랑 하는 얘기들 오늘 보셨어요? 제가 트위터를 알렸습니다. 너무 웃겼죠. 예. 아니 오래간만에 하셨네요. 너무 예의가 없어요. 지금 김어준하고 둘이 대화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하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진행자 보고 당신 자격 없다. 나한테 그런 질문을 민주당이 뭐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습니다만 확실한 건 검증을 제대로 안 했던 거잖아요. 인터넷 검색 2번 한 게 다라고. 네. 이메일을 뭐 보냈다. 공당에서 손수호 변호사님 예.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10번을 소환했습니다. 소환 검찰에서. 그걸 보면서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10번을 소환을 했다.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아직까지 혐의를 못 잡고 있다. 이런 게 있고 확실한 확증이 있는데 아직 지금 진술을 못 받아내고 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인내를 가지고 진술을 받아내려고 한다. 자백을요? 자백을. 전 두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 10번이나 부른 이유가 뭐겠냐고. 뭔가 있으니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준서 부분에 대한 것은 선고된다고 한다면 그거 역시 더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주 신중하게 의지가 있느냐 도대체 검찰이 그리고 또 국민의당과 내통한 거 아니냐라고 하는 비난을 받을 정도로 천천히 차근차근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피의자 전환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실제로 피의자로 불러서 조사를 이제 진행한다고 한다면 예. 이거는 검찰이 그냥 하지는 않을 거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을 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근데 검사까지 했고 그랬던 분이 그 사실을 알면서 그렇게 했다라고는 참 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아무리 검사 출신이어도 그게 얼마나 정치인이잖아요. 큰 정치인 이제 초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근데 저는 만약에 그랬다면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발로 언론에 지금 나온 건데 이용주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네, 할 수 있다라고 해놓고 안 하면은 모양이 이상하죠. 아무래도 내부적으로는 피의자 전환을 아마 상당 부분 진척을 시켜놓고 지금 분위기를 한번 보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현직 의원을 참고인이 아니고 피의자로 한다. 네. 그럴 그런 수 있나? 뭔가 있나? 뭔가 증거가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 그렇죠. 깜짝 놀랐어, 그거 자신감이 보고. 없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을 테고 만약에 피의자로 소환해서 조사했는데 그 후에 기소를 하지 않는다면은 모양도 이상해지는 거고요. 또 기소까지 했는데 무죄가 자기가 없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하냐고. 라디오 네, 뉴스공장에서. 생방송인데요. 근데 그 생방송. 김어준 총수가 엄청 참더라고요. 네. 자기 성질대로 하면은 거기서 정말 한 방 날릴 텐데 이게 생방이니까. 네. 근데 제가 느끼는 바로는요. 이 사람이 그 생방이라는 것을 자기가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아무렇게 못할 거잖아라고 하면서 하는데.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짠하더라고. 맞아요. 오죽하면 이럴까. 근데 이제 우리가 복싱 경기에 보면 다리에 힘이 풀리잖아요. 그럼 바로 그렇게 상태가 오죠. 그러면 이제 펀치를 날리는 각도가요. 완전히 다르고요. 마구잡이로 막 휘두르는 거거든요. 좀 그냥.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오늘 허공에다가 막 주먹질하는 느낌. 너무 이상했어요. 앞뒤가 처음 시작하고 뒤가 또 달라. 예. 이분이 왜 이럴까. 지금 하여튼 국민